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도 더 알차고 정확하고 빠른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모처럼 만에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장이 지수가 껑충 점프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늘 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간밤에 뉴욕 증시도 좀 혼조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의 투자 전략을 잘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결국에는 실적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있을 겁니다. 나오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후에는 또 현대차의 실적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가 지금 실적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고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에 따른 컨퍼런스콜에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제시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마켓나우 1부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켓나우 1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들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슈레이더에서는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가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 나타냈죠.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2차 전지만큼이나 반도체 상승력도 어제 뛰어났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이러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실적 시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실적 어닝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실적과 관련된 특별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금 실적 시즌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투자 포인트와 가이드를 꼭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목요일도 함께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실적 시즌에 시장이 모든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에 울고 웃고 간밤에는 또 메타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테슬라랑은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앞서서 실적을 발표했을 때는 실적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면 메타 같은 경우는 실적은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에서는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이번 분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그대로 실망 매물이 시간외 거래에서 나온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이 현재 377억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치인 382억 달러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신도라는 이 굉장히 광팬들을 보유한 테슬라와는 달리 엔비디아처럼 메타의 실적은 이미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실적은 예상을 넘고 지침을 상향하는 BTN 레이즈가 아니면 주가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시장의 분석이 있고요.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바로 틱톡 금지 이슈가 되겠습니다. 광고 수익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메타의 노출 증가가 이번 틱톡 금지 이슈와 함께 맞물리면서 시장에서는 더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볼 부분은 중국이 만약 보복 조치에 나올 경우 메타의 중국 사업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일단 메타의 주가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4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빅테크보다도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왔는데요.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세가 나왔는데 내일 장 출발하고 나서의 분위기는 어떨지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큰 그림에서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어제 발표됐던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오면서 오히려 환호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오늘 발표된 내구재 주문은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2.6% 증가한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항공기 그리고 자동차 쪽에
쪽에서의 주문이 호조세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일단 3월에는 핵심 자본재가 0.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는 기업들이 수요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 투자를 완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다만 전체 주문 증가폭은 2.6%를 보여주면서 11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해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실적을 발표한 보잉사가 2월 달에는 15건을 주문했는데 3월에는 113건의 주문을 보고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예약 역시 2.1% 증가해서 2년 연속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쪽에서의 예약 건수 역시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다시 한번 판매를 늘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핵심 자본재 주문 같은 경우는 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GDP의 걸림돌이었던 내구재 투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수치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일단 내일은 GDP 그리고 오는 26일에는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는 어떤 변동성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AI 스타트업인 런콜론 AI를 최종적으로 인수합병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AI 가상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넓혀가는 모습이 시장에서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 조건은 디테일하게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런콜론 AI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부터 이미 엔비디아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는 협력사로 시장에 잘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이 런콜론 AI를 통해서 보통은 온프레미스 그리고 클라우드 혹은 하이브리드 환경에서 컴퓨팅 인프라를 관리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 AI 최강자로 거듭나고 있는 엔비디아의 상승 지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틀 연속 상승을 하다가 간밤에는 3%대 가격 하락이 나왔는데 엔비디아가 지속적으로 파일을 넓혀가고 시장의 점유율을 높여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볼 부분은 국내 시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서는 현재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실 SK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FN 가이드의 그 실적 전망치만 봤을 때 평균 전망치가 영업이익 1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던스를 39.8% 상회하는 2조 8천억 원을 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현재 구간 발표를 했는데요. 역시나 HBM에 대한 기대감이 실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전망치 2조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가 가장 큰 키포인트였고요. 시장에서는 2조를 넘게 된다면 어쨌든 주가 자체가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20만 원을 상회하는 목표 주가까지 제시가 됐었는데 과연 SK하이닉스 오늘 18만 원 돌파하고 20만 원 선 시원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HBM과 관련돼서 SK하이닉스 또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청주 공장, 이 낸드 부분의 공장, 20조가량의 낸드 부분의 공장을 HBM과 관련된 공장, D램으로 바꾸겠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역시나 HBM과 관련된 사업 부분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또한 오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의 실적 함께 확인해 봤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 마감 상황과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예상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의 프라임센터 유영아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먼저 미증시부터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증시 좀 어떤 포인트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네, 어제 채권금리 다시 좀 상승을 하면서 장중 변동성 보이면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전일 실적은
좋지는 않았지만 시장이 기다리던 어떤 긍정적인 기대감을 얘기해준 부분이 테슬라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난 금요일 10%대 하락을 또 보였지만 최근 이 영업일 반등에 성공을 했던 엔비디아가 다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3%대 조정이 있었고 오늘 새벽에는 반도체와 플랫폼 기업들이 실적을 다수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 시장에서 가장 주목했던 것은 메타인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컨센을 부합했지만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컨센 하회하면서 16%대 장 종료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AI 분야에서의 선두주자격이었던 메타의 매출 가이던스 컨센 하회가 AI 관련주들에게 다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결국 내일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는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가이던스에 더욱 시장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실적 발표 있던 기업 중에서 IBM 이 이제 매출 좀 미스하면서 시간으로 한 8% 정도 하락하고 있고 랩리서치 같은 경우는 매출 EPS 비트했지만 장 종료 후 또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글로벌 증시 역시나 실적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 시간외에서 가이던스의 실망감으로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국내 증시는 반도체 호재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고요. 국내 증시는 그렇다면 출발 상황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일단 전일 엔비디아 조정 후에 단기 바닥 시그널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메타의 매출 가이던스 하향이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사실 영업이익이 지금 2조 8천억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아마 2조 7천억까지는 시장에 컨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빅 서프라이즈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요한 건 컨콜인 것 같아요. 컨콜에서 HBM의 전망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 캐펙스 투자 HBM 얼마나 할 거냐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 주목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HBM 관련주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수급이 반도체, 우주항공, 전력기기, 화장품, 조선 쪽으로 집중돼 있는데요.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낸드와 SSD 그리고 HBM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이었고 어제 이제 주요하게 들어왔던 종목은 사이맥스입니다. 전공정, 후공정 둘을 걸쳐서 HBM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인데요. 동사는 웨이퍼 이송 장비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사는 세메스, 한미반도체, 원익 IPS, 에이맥 같은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HBM 사이클에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로는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전공정, 투자 확대로 인한 본업 회복 이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HBM 투자 확대에 따라서 후공정 향으로 실적에 더해지는 부분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Q부터 후공정향 웨이퍼 이송 장비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도 실적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주항공 쪽인데 어제 우주항공청 5월 말에 설립 모멘텀 그리고 이제 수주장고 호조로 인해서 페트라가이나 인텔리안테크 같은 기업들로 수급 유입되었고요. 전력기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호실적 발표 후에 매출 내에서 수출 비중이 78% 차지하는 재룡전기 쪽으로 수급 강하게 유입되었고요. 아마 오늘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면 저는 여전히 음식료 쪽이 또 약간 순환매로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분기 실적 기대되는 빙그레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빙그레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1분기 실적 컨센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동사를 보는 가장 큰 포인트는 수출이 늘어나느냐인데 그 부분도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기온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4월 들어서 낮 기온이 20도로 웃도는 이유는 더위가 시작됐기 때문에 성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증권의 네, 프라임센터 이영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 컨퍼런스 콜에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저희 마켓나우 일부에서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레이더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장 전에 포착한 이슈들을 통해서 투자 전략, 종목까지 알아보는 이슈레이더입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는 FR자산관리의 길건우 대표,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포착해온 이슈를 확인을 해보기 전에 오늘 지금 시장에서 포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실적 발표, SK하이닉스의 네. 실적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매출이 1분기에 12조 4,296억 원, 전년 대비해서 144% 넘게 증가했다. 나왔고요. 중요한 게 이제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저도 보면서 좀 놀랐는데 2조 8천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2조 8,860억 원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찍혔습니다. 잠정치긴 하지만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게 뭐 높아져 굉장히 좋으면 한 2조 좀 넘지 않을까.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한 1조 8천억 원대 정도로 좀 평균이 나왔었는데 자,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어요. 일단은 길건우 대표님께 좀 여쭤보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HBM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다 그렇게 인지를 하고 네. 계실걸요. HBM 때문에 사실은 이제 많이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사실은 네. 이제 엔비디아의 HBM3를 거의 독점 공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으면 당연히 SK하이닉스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는 저는 낸드도 조금 숟가락은 얹었다라고 생각을 그런가요?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낸드 가격도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지금 낸드가 작년 대비하면 가격이 거의 한 3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HBM도 좋고 낸드도 회복을 많이 하고 있고, 전통적인 D램에 대해서는 뭐 자세한 수치는 세부적인 건 또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직 회복은 아마 삼성전자랑 거의 별반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회복하는 거는 하반기로 조금 기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게 2분기, 3분기에도 HBM에 대한 실적 우상향이 꾸준하게 이어질 거냐를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그렇죠. 해봐야 되잖아요. 우상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유인즉슨 3를 독점을 해서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3E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매출이 어찌됐건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 아마 AMD 쪽에서 뭐 삼성전자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또 만약에 가져온다라고 하면 내년 또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신제품에 대한 것들도 꾸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 후속 모델들을 내놓고 있어요. 뭐 B100도 있고 뭐 그다음 모델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H200이 기존 H100 대비하면 80% 정도 용량 늘어나고요. 네. B100이 140% 늘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하는 건 한정적인데 수요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야, 이게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는데 2분기, 3분기는 폭이 더 커질 수 있다.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잘가 SK하이닉스도 따라서 가는 건데 뭐 최근에 뭐 오늘 간밤에 새벽에도 일론 머스크가 H100 2배는 더 필요하다. 테슬라에서도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SK하이닉스의 이런 오늘의 이 놀랄만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HBM 쪽에서 확실히 뭔가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 숫자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럼 김대준 대표님께도 여쭤보겠는데 자, 그럼 SK하이닉스 이러니까 많은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 20만 닉스 가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가 또 고점이 아닌가 약간 걱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방금 전에 그 시장 업황하고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의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네. 저는 거기서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보수적 견지 측면에서의 실적 반영치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서부터 시작했던 미국 기업들의 실적 내용에 대한 시장 투자자 관점에서의 분위기를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 금요일 시작했죠. JP모건 실적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향후 전망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인식되면서 주가 6% 정도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로 들어서면서부터 넷플릭스라든가 ASML이라든가 그리고 오늘 메타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이 기업들의 실적이 나쁘지 않았어요.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매출 영업이익 26% 정도 증가를 했고요. 기대치 뭐 상회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전망치에 대한 부분이 시장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기대치 못 미쳤다라는 네네. 측면에서 주가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기존에 지난해 그 이전해
기업들의 실적치가 워낙 계속적인 좋아지는 현상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나온 실적치가 좋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실적치가 아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하락으로 반영되는 현상들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오늘 실적치 예상치보다 높은 실적의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앞으로 되돌려서 삼성전자 잠정치 실적이 나왔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반응이 어떠했을지를 한번 판단해 보면 될 겁니다. 네. 삼성전자가 4월 5일에 잠정치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71조, 그리고 영업이익은 6조 6천억 정도 네네. 발표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실적과 매출 관련해서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높은 그쵸. 수준에서의 좋다 이야기 많이 나왔죠. 그렇죠. 수준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반응치는 당일의 주가에서 상승하지 못했고요. 이후에 조금 정체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됐다라는 점을 예상을 해보게 되면 실적치가 좋아지는 기업들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반영한 내용이 발표하더라도 시장에서 반응은 좀 차갑습니다. 반면에 실적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출의 영업이익이 하락을 했어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주가 되겠죠.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면서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들이 그래도 전망치에 대한 긍정적인 비유가 발표될 때는 주가 상승하는데 좋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기업들이 네.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치를 발표하더라도 시장 반응도는 그렇게 뜨겁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SK 하이닉스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오늘 시장에서 이 기대치 이상의 주가 반영이 될지는 좀 더 네.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쨌든 SK하이닉스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건 인정하는 거죠. 두 분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시장에서 늘 나오는 그놈의 선반영 이야기가 SK하이닉스에도 또 적용이 되는 건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자.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하는지는 저희가 계속 함께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레이더 두 분이 또 포착해오신 이슈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인간보다 안전하다는 점만 증명한다면 심각한 규제 장벽이 없고 결국 테슬라가 수천만 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하며 차량 소유주는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차가 규제 승인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과연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확인을 해봤습니다. 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2차 전지도 잘 갔지만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테슬라 바를 받으면서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계속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테슬라 빨 받았죠. 네. 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안 좋았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 얘기들도 계속 나왔는데 테슬라가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사실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항상 가이던스가 제시가 되잖아요. 이 가이던스에서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는데 이 방향성 때문에 조금 잘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방향성의 메인 포인트는 저가 전기차랑 그렇죠. 네, 자율주행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제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테마가 조금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세냐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자율주행은요. 사실 이제 지금 레벨 2.5단계는 왔습니다. 레벨 3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용화가 된 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가 3을 먼저 할 줄 알았는데 벤츠가 먼저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G90이 레벨 3 탑재하려고 했으나 포기. 네, 이제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볼 땐 여기는 AI 기술의 차이가 조금 이거를 조금 좌지우지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글로벌 2위 수준의 AI 학습 컴퓨터 능력 확보했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많은 H100 GPU가 필요한데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1분기 기준으로 확보 많이 했더라고요. 한 3만 5천 개 정도 확보했고 올해까지 해서 8만 5천 개까지 그러니까요. 확대한답니다. 2배 더 필요하대요. 네, 근데 이게 메타가 35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확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하면은 적긴 하지만 그러네요. 그래도 2위 수준이다. 그러면 자율주행을 메인으로 하는 업체들로 본다라고 하면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연산 능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존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습을 하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걸 유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FSD 주행거리로만 본다라고 하면
따를 기업들이 없습니다. 어. 지금 12억 마일을 돌파했거든요. 네, 그리고 대놓고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우리는 주행거리도 많고 AI에 대한 연산도 많이 깔아놨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없더라도 자율주행에 성공한다. 네, 라고 대놓고 얘기할 세팅이 정도로 다 된 겁니까? 다 돼 있는 거예요. 세팅 다 돼 있다. 네. 라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자율주행이 조금 빨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사실은 이제 로보택시도 지금 원래는 8월 정도도 얘기가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아예 이번에 대놓고 조금 미루면서 차라리 이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확실하게 가겠다. 네, 차라리 완전하게 가겠다. 그래서 내년 초반에는 분명히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FSD 이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갖다가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 네, 라이센싱 이야기 나왔죠. 네, 작년에 저희 둘이서도 이런 얘기들 조금 많이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이번에도 언지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디냐라는 게 조금 물음표긴 한데 라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이번에 조금 썼습니다. 네, 근데 라이트닝이라는 단어를 쓰는 완성차 업체는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쵸. 포드. 코드네요. 네, F150.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작년에도 보면은 그 슈퍼차저 같이 쓰겠다라는 것도 사실은 포드랑 같이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 포드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올해 안에는 라이센싱 협의 아마 나올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내년부터도 만약에 포드 간다라고 하면 다른 회사들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다. 네, 그다음에 유럽 쪽도 굉장히 좋은 게 올해 7월부터 EU에서 아다스 자율주행 보조 장치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장착 의무화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과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실적이 당연히 좋아지니까. 네. 그다음에 최근 어제 또 뉴스 현대차에서 또 나왔는데 전동화시키고 자율주행에 초점 맞추겠다. 왜냐하면 지금 G90이랑 EV9에서 하려다가 이제 조금 딜레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도 이제 빨리빨리 따라잡겠다라는 얘기가 3박자가 좀 맞아 떨어지면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아마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의 힘을 받으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업종이 다시 한번 힘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럼 최근의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봐야겠죠?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전거래에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면 테슬라에 투자하지 말라는 강한 언급을 하면서 모멘텀이 좀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 현대모비스와 관련된 모멘텀, 벤츠와 관련된 모멘텀과 엮이면서 들썩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던 게 바로 라이콤인데요. 라이콤 가격제 한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일 차트만 보더라도 전일 강한 슈팅이 전반적으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그 기대감에 11%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LG 이노텍 전장 부분의 실적은 다소 아쉬웠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벤츠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13%가량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러한 종목군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흐름은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잘 골라봐야 되겠죠. 김 대표님, 결국에는 근데 자율주행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기대감만 있지 실제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거는 잘 안 느껴져요. 1년 전이랑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실제로 수혜를 받는 건지 어떤 종목 골라야 됩니까? 저는 이제 테슬라빨. 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테슬라에 직접적으로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버전이 12 버전이에요. 11 버전까지는 원래 FSD에서 어떤 형식이었냐면 네. 개발자가 코딩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코딩에 따라서 카메라의 영상을 처리하고 계산해서 유추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12 버전부터는 자체적으로 영상을 받아들인 걸 바로 AI로 연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리가 굉장히 빨라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컴퓨터의 능력과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보다 카메라 봐야 된다는 카메라를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업트론텍 어제도 흐름 업트론텍.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조금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부터 아마 전장용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 전기가 사실은 작년에 수주 소식 계속 나오고 있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향으로 지금 4에서 5조 정도 공급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마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옵트론텍이 또 납품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다음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카메라
관련 기업들 중에서도 옵트론텍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는 결국에 테슬라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 그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카메라 모듈, 카메라 네.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시면서 옵트론텍을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 포착한 이슈를 저희가 김대준 대표님께도 알려드렸는데 오래 기다리셨어요, 대표님. 네. 자, 대표님은 어떤 종목, 이 자율주행 쪽 어느 종목 보세요? 저도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그런가요? 자율주행은 통신하고 카메라입니다. 그쵸? 두 가지가 결합돼서 네. 자율주행 하는 건데요. 어제 앨런 머스크가 그 컨퍼런스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 앞서도 말씀했지만 내가 납치돼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더라도 자율주행은 완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말은 잘해요, 참.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줬습니다. 네. LG노텍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LG노텍? 네, 왜냐하면 애플이 F카를 포기를 했죠. 그쵸.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제 독점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는데 LG노텍은 카메라 모듈이나 카메라 부분에 있어서 뭐 최정상위권입니다. 그쵸. 그래서 최근에 실적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율주행 이슈가 발현되면서 카메라 수요에 대한 기대치도 점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점에서의 주가 움직임에 있어서 상황이기 때문에 LG노텍 자율주행과 연계된 종목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카메라 모듈을 잘 봐야 된다. 우리 시장에선 결국에 자율주행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따라갈 수 있겠죠.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것과 함께 같은 방향성을 가질 수 있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 LG노텍과 옵트론텍을 두 분이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또 바로 이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일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하며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쌩쌩 달렸습니다. 모델2라 불리는 저가형 전기차 생산을 내년 초부터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인데요. 정규장에서도 강했던 테슬라, 2차 전지 질주의 시작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결국에 어제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오늘도 이어질 수 있을지, 어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자율주행도 잘 갔지만 2차 전지도 좀 오랜만에 다시 가면서 자, 이제 2차 전지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을까? 그동안 너무 많이 쉬었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테슬라와 연관된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그러니까요.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연관점을 좀 끌어서 따로 별도로 생각해도 따로 가야 된다라고 돼요?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를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느낀 점이 무엇이었냐면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의 태동기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600원에서 8,000원까지 주가 올라갔습니다. 네. 2001년, 2년, 3년 요 시즌에 8,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반도체 각 가정에 컴퓨터가 각 한 대씩이라고 한다면 국내 한 1,000만 가구의 반도체가 쓰임새가 사용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반도체가 어디 사용될 거야? 그쵸. 그래서 한계치에 대한 부분들, 거품론의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8,000원이었던 주가가 4,000원까지 빠졌어요. 반토막 났네요. 그런데 반도체라는 것이 각 PC마다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중반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사용되면서 인터넷 사용량이 늘어났어요. 반도체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이제 무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에서 이후의 주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4,000원에서 지금의 8만 원까지 주가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배터리 산업을 이제 자동차에 국한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동차 그쵸. 판매량, 생산량, 테슬라의 주가 여기에 연동돼서 국내 배터리 산업이 휘청휘청 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론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배터리 산업을 판단해서 해석을 할 때 꼭 자동차만 사용되는 부분에서의 그 사용량은 아니거든요. 뭐 에너지 저장 장치도 있고요. 또 여러 용도로서의 배터리 산업이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그 2차 전지 산업들, 배터리 산업들은 최근까지의 상승 이후에 조정받는 과정에서 과도기적 정면에서 이전에 2000년 초반에 반도체 산업이 중간 단계에서 쉬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동의하듯이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2차 전지, 배터리 산업 지금은 충분한 조정 과정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리튬 가격이 일부 반등의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300위안 정도의 키로당 고점을 찍었던 리튬 가격이 80위안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100위안 올라왔고 100위로 올라왔어요. 110위안까지 올라왔습니다. 아직 가격적으로 완전하게 회복 가격의 상황은 아니겠지만 점진적으로 계단식의 가격 상승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배터리 산업과 2차전지 산업의 종목들은 굳이 전기차 생산량과 연동해서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전체 산업군에서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각 산업의 그 원자재 가격도 이제 여기에 맞추어서 부분적인 상승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산업군의 종목군의 흐름의 가격 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기차에만 국한하지 말자. 이 배터리도 이 사용처가 늘어나고 이 업황이 바뀔 것이다. 더 확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이 전기차 수요가 줄고 뭐 하이브리드 카로 막 이런 가는 상황에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길게 봤을 땐 크게 상관할 필요 없다.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가에 대한 반응처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차 이제 배터리 수출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8억 불을 이제 수출했고요. 12월에 수치가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5.9억 불 했고요. 7억 불 수준에서 최근 수출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산업에 대한 지금 위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생산처를 해외로 다 옮겼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약간의 왜곡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2차전지 수출에 대해서는 최근 상황 하에서의 흐름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자체가 위축된 상황에서의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가격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기존에 2차전지를 수입을 했던 그 발주처에서 가격을 다운해라라고 해서 그 재무적 측면에서의 그 어느 정도의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실적치가 반영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2차전지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수출이라든가 산업에 대한 부분은 위축된 상황은 아니다. 데이터의 오류가 좀 반영된 상황에서의 흐름이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을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기차 쪽에서의 수요가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확장 산업이나 2차 전지 배터리가 쓰일 곳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그 중간 과도기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 해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뭐 어제는 많이 올랐지만 최근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흐름이 어떤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고은별 앵커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전거래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솔브레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9%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어제 전반적인 반등이 나온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삼성 SDI의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퓨처엠 오늘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점만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추세적으로 좀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게 포착되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8%가량의 상승력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오전에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실적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4%가량의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거래가 정지가 됐었죠. 5분의 1 액면 분할로 인해서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HLB와 함께 시가총액 2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모처럼 만에 또 반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김대준 대표님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삼성 SDI고요. 삼성 S, 셀업체 해주셨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앵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SF도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제가 저희 애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코드가 딱 맞는 게 SF물을 좋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거 보셨어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나오는 삼체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SF물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과학 기준으로 한 그 흐름을 이제 나타난 미국 드라마인데요.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내용을 얘기한 게 미래 과학은 앞으로의 과학은 무선 충전과 속도라는 겁니다. 과학의 발전은 무선 충전과 속도가 개선이 될 때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합니다. 지난 3월에 인터 배터리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삼성 SDI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사업의 내용이 전고체와 그다음에 LFP 배터리였습니다. 무선 충전은 전고체 산업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전고체 부분에 있어서 국내 셀사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 SDI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저가 전기차에 대한 메시지를 줬죠. 당연히 저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LFP 배터리가 장착돼야 하는 흐름입니다. 네. 이런 맥락적인 흐름에서 볼 때 셀사 위주의 흐름에서의 배터리 종목을 공략을 할 때는 삼성 SDI가 단연 첫 번째로에 꼽을 수 있는 종목으로 흐름을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우리 궁금하죠. 네네. 우리가 이제 종목을 접근할 때 가격을 잡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네.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있죠. 계속해서 신고가나 상승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은 장중 눌림목이나 장중 흐름을 판단해서 저가권의 가격을 잘 잡아서 진입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가가 바닥권의 흐름에서 이제 상승하려고 한다거나 또 바닥권을 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식은 보통 매수할 때는 분할을 하고 매도할 때는 한 번에 매도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가권에 있고 바닥권을 지나가는 종목들은 가격을 책정하기보다는 한 3번 정도 분할해서 매수한다라는 측면으로 가격과 동일하게 흐름을 판단해서 3차례 정도 매수한다. 그렇다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현 시점에서 크게 가격의 연동된 흐름에 조금의 저가에서 잡으려고 하는 전략적 대응보다는 네. 현 수준에서 가격에서 진입을 한 3차례 정도 한다라면 충분하게 유효한 가격 지점에서의 접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배터리 산업 2차 전지 중에서는 셀사 중에 삼성 SDI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셀 업체에 대형주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저는 근데 또 약간 불안한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뭐 확장 실적 나오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거 뜯어보면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IRA 보조금 미국에서 받은 거 제외하면 적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셀 업체들 중에도 뭐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자 심해서 굉장히 위태위태하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삼성 SDI는 괜찮습니까? 주가나 전반적인 앞으로의 흐름 괜찮다고 보세요? 단기적 충격 없을까요? LG솔루션이 분기별로 보게 되면 보조금을 제외하고 실적 측면에서 보면 3천억 분기당 그리고 1,000억 그리고 네. 이번에는 이보다 더 줄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배터리에 셀 관련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지만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분의 산업도 한 반절 정도의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에 납품을 하죠. 그래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배터리 생산. 이 두 가지 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LG솔루션에 비해서 또 상당히 안정적인 흐름에서의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LG엔솔보다는 삼성 SDI다. 라는 의견으로 선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 포착한 이슈, 2차 전지 관련해서 길건우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2차 전지 최근에 흐름 좀 바뀌고 있는데 어떤 종목 보세요? 앞에서 이제 셀업체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양극재가 사실은 최근에 실적도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가장 큰 게 뭐냐면 가격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완성차 업체에서 계속 가격을 다운시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소재에서도 가격 압박이 제일 적은 데가 있습니다. 음극재. 음극재? 가격 압박이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냐? 사실은 양극재가 주행 거리를 늘리고 음극재가 충전 시간을 줄인다라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알고 네네. 계실 거예요. 근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으로 코팅을 하게 되면 주행 거리를 또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은 지방 출장 갔다 왔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경북 영천 갔다가 울산 찍고 서울 왔어요. 네. 1000km인데 저랑 같이 갔던 다른 분이 전기차를 끌고 갔거든요. 중간에 자꾸 사라집니다. 충전하러 가나요? 네, 충전하러 갑니다. 주행 네. 가는 거리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니까 450km더라고요. 야, 근데 그렇게 자주 가야 돼? 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방용 나면 난리 나니까. 그쵸. 네, 그러면 전기차의 허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도 있다라고 봅니다. 인프라, 주행 거리. 네, 그러면 인프라와 주행 거리 두 가지는 이겁니다. 길게 가야 되고요. 충전 시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하는 게 이제 실리콘 음극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실리콘 음극재를 채택하는 차종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거에 한 2종밖에 없었는데 올해 한 9종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요. 기존에도 뭐 3%짜리, 5%짜리 썼는데 8%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저는 대주전자재. 대주전자재료. 네.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다른 그쵸. 기업들은 캐파가 뭐 만든다, 계획하고 있다, 준공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캐파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가 저는 그래도 이 안에서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대형주 중에 셋업체 중에 삼성 SDI 골라주셨고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잘 살펴보자.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오늘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 두 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과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민경철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벽 시간 미국 증시 이제 방향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이제 테슬라가 거의 15% 가까이 장대 양봉을 기록하면서 우리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은 좀 스타트를 좀 끊었는데요. 좀 시작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제 시작할 땐 강했으나 막판에는 전방위적으로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 빅테크들이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4.82%가 폭락이 나왔고, 그리고 메타 플랫폼, 과거의 구 페이스북이 15%의 급락, 아마존 4%, 그리고 알파벳, 넷플릭스 2에서 4% 정도의 급락을 나오면서 거의 대다수 빅테크 종목들이 무너지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종목들 엔비디아가 상승해야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의 훈풍이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가 4%에서 5% 가까이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 투심에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독보적으로 거의 대다수 종목들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11%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어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이슈와 그리고 로보택시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다시 신저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승 반전을 이루는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15%까지 폭등했던 테슬라가 11%로 조금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대 양봉을 만들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연중 저가 부근에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됐다라고 좀 풀이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25년 이후에 인도 시장에 테슬라가 진출하게 됐을 때 지금 테슬라 가격으로는 우리 인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저가 모델이 출시된다면 인도 시장을 또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연중 최저가 부근에서 140달러를 지켜주는지 그리고 위로는 175달러, 200달러를 테슬라가 돌파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있게 추적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 공략주였죠. 우리 상한가를 어제 기록한 종목이 린드먼 아시아라는 벤처 캐피탈 기업이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방송에서 시청자분들에게 시초가 공략주로 우리 AI 쪽에 직접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은 아니지만은 여러 회사들을 초기 투자했는데 그중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있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업체인 린드먼 아시아의 과대납폭 자리에서의 시초가 공략을 권고를 드렸는데 이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공략하셨던 모든 분들 이제 상한가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 시초가 공략주는 바로 흥하이온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친이란 후티 반군이 아데만에서 미국 구축함을 공격을 하고 별도로 인도양에서 이스라엘 선박을 공격했다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반도체 2차 전지 거의 코스피 코스닥 2%의 급등이 나오면서 전쟁 테마주들 쪽으로 단기 수급이 쏠려가는 모습은 보여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이란과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군사 행동은 아니지만 후티 반군의 이런 군사적 행동들이 다시 한번 우리 증시에서는 전쟁 테마주 이쪽으로 또 단기 수급이 쏠릴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운, 방산, 그리고 물류, 그리고 식품, 국제유가 이렇게 이제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흥하해운 종목은 해운주로서 좀 테마 형성했었던 과거 대장주기 때문에 매수가는 금일 시가 이하, 손절가는 2,500원, 목표가는 3,100원으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8시 5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 여러 가지 이슈들과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의 잠정 실적 조금 전에 알려드렸죠. 무려 영업이익 1분기에 2조 8천억 원이 넘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거의 1조 원 가까이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라는 잠정 실적을 받았습니다. 과연 SK하이닉스가 오늘 주가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1분기 GDP가 1.3%를 기록을 하면서 또 깜짝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9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여줬고 최근에 계속 0점대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어쨌든 수출과 내수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출발 준비해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현호 팀장, 그리고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장 출발 전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상엽 이사님, 개장 전 세 가지 탑3 어떤 이슈들을 보고 계세요?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시장보다 일단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역시나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은 투자 심리가 급반등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섹터,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금융사 쪽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 종목이 좀 고르긴 어려운 상황인데 중심은 이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심 급반등의 국내 증시만 상승한 게 아니고 아시아 증시까지 동반 상승했다는 거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투심 급반등의 그 중심에 어제 대부분의 섹터가 상승했지만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있었다는 거 물론 바이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2차 전지 말씀드리면 오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또 이제 거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두 번째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 돌입한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실적이 언제 어느 때보다 좀 민감할 수 있겠고 테슬라 급등했고 오늘 아침에 끝난 메타 또 시간에 의해서 한 15% 급락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국내에서도 HD 현대일렉트릭이나 또 하나엔진 등 실적 좋은 기업들 발표되는 기업들은 흐름이 좋거든요. 물론 기대감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그 실적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종목 차별화 나타날 수 있는 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한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대부분 섹터가 상승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 건 맞는데 그러면 좀 주도주로 좀 상대적으로 강한 섹터가 치고 나오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제 대부분 섹터 상승했는데 그중에서도 좀 어제 조금 눈여겨볼 만한 섹터가 우주항공이라든가 AI 또 테슬라로 인해서 또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아서 좀 우리가 좀 알지 못하는 이쪽이 생각보다 강한 섹터 어느 섹터가 치고 나오는지 여부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종목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증시가 훈풍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섹터를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손현호 팀장은 어떠한 이슈 세 가지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첫 번째 좀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의아합니다. 근데 메타의 영향을 아예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깜짝 실적을 발표한 다음에 상승을 했는데 일단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실적이 굉장히 빨리 발표했죠. 보통 삼성전자도 사실 8시 50분 전으로 발표를 하는데 거의 8시 반도 안 된 시간에 빠르게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했고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동시호가는 전거래 종가보다 조금 약세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반도체 관련 접근을 하더라도 저는 올라타는 타입보다는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SK하이닉스가 정말 H밴 관련해서는 대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생각이 이제 현실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을 발표했었고 삼성전자에 지지 않기 위해서 청주 공장에 5.3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안전적 실적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소재 부품보다는 장비 쪽이 안전하다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비 쪽을 눌림목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즉 한미반도체랑 PSK홀딩스, 유진테크, 테크윙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이 2차 전지 투심이 저번 주 수요일부터 강력하게 개선이 됐죠. 그다음 테슬라가 좀 불만족스러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모델 2 저가형 모델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불확실성 제거에 따라서 정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바닥을 잡을 수 있겠다 이런 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도 이제 액면분 오늘 동시 효과를 보니까 전거래일 종가 대비해서 약 10% 이상 상승해서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권리락 효과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리튬 가격 상승,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1분기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다. 근데 이러한 인사이트를 개인 투자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공략을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관련주는 제가 삼성 SDI,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사님께서 1분기 실적 관련 종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전력기기가 정말 우리가 반도체나 완성차가 정말 실적에 정통된 섹터라고 한다면 다크호스처럼 나타나는 게 전력기기다라고 판단됩니다.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정말 저는 사실 실적 발표 전후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실적 발표 전에 접근을 한 다음에 실적 발표 전에 매도를 한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변동성을 확인하고 눌림목 공략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 안전한 매매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정말 외국인과 기관이 돌변한 섹터가 전력 설비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이 돼요. 업종파가 80이 넘어가는데 12개월 선행포가 다 15가 아래로 되기 때문에 상당한 저평가라는 거죠. 그다음에 구리 가격도 계속 인상이 되고 있고 유럽이나 미국 쪽에 수요는 견조할 거기 때문에 물론 매매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실적 발표 당일에 매매하는 건 위험합니다. 하지만 그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왔다는 것은 아직도 전력 설비는 우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관련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랑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가온전선 말씀드리고요. 눌림목 공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두 분이 시장을 오늘 살펴봐야 할 계정적 탑3 각각 골라주셨는데 결국에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SK 실적 발표한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기에 실적과 관련된 또 실적이 좋게 나올 업종들을 한번 잘 골라봐야겠습니다. 현재 일단 양시장은 좀 혼조세, 뉴욕 시장도 그랬기 때문에 혼조세의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데 더 자세한 동시효과 상황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미증시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속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국내 증시 역시나 양시장 조금은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어제 60일 이편성을 안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코스닥은 1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유가증권 시장 1% 가까운 하락으로 2650선 다시 내어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서 오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1위부터 5위권 모두 다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4% 이상의 낙폭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선 반영된 것일까요? 현재 구간 4%가 넘게 하락한 17만 2천 원 선 지금 아래로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 20만 원 선을 상향하는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잠시 후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0.9%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데 부진한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흐름도 아깝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 굉장히 좋았고 매출 4조 원대 올해 달성 가능하다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가량의 하락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권 모두 다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기업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오늘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어 있는 지금 증시인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오늘 5분의 1 액면 분할로 시작을 하죠. 11만 4,200원 선에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1%가량의 하락,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에코프로가 시가총액 1위권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10위권 모두 다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그리고 2차 전지,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거래일 상승폭 모두 반납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국내 증시가 출발을 했습니다. 자, 어제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 국채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등 혼란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자, 우리 시장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너무 많이 상승을 한 번에 했기 때문에 그 피로감이 오늘 시장에 일단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SK하이닉스의 출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조 8천억 원의 영업이익 1분기에 기록했다. 잠정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 출발하면서 지금 3%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1%대 하락하면서 17만 4천 원대에 일단은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2% 가까이 하락세로 출발하면서 7만 7천 원 정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도 궁금한 상황인데 아직 뭐 지금 거래량이 잡히진 않고 있는데 조금 상승하면서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면서 오늘 시장 어제 상승 많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모두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코스닥은 0.7% 가까이 하락 출발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장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볼까요? 고은배 랭커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이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오늘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상승 출발을 예상했었는데 유가증권 시장 1.3% 깊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거래 시장이 강하게 상승한 영향도 있고요. 최근 국내 증시 엔저 현상과 동조화해서 원달러 환율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환율도 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출발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체크해 볼 만한 이슈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확인해 보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기업들 파란불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낙폭이 두드러지는데요. 삼성전자가 2%, SK하이닉스가 3.6%대 낙폭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 2조 8천억 원 넘어서면서 시장 예상치를 40%가량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TSMC가 2026년 하반기부터 1.6 나노 공정을 통한 반도체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했던 게 삼성전자는 좀 부담으로 다가설 것 같고요. 메타가 시간을 급락을 했다는 거 역시나 AI 관련 기업들 의구심에 다시금 불을 지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으로 힘이 좋지 않은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1.4%가량의 하락 출발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8%가량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 오늘 1.6%가량 하락, 삼성 SDI는 2차 전지 셀 기업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선방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0.4% 시장보다는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삼성물산이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시장 예상치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고요.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있으면서 오늘 그래도 버텨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0.8%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지주사들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요. 오늘 현대차의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는데 역시나 하락으로 출발을 알리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5분의 1 액면 분할이 조금 힘을 쏟아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7%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단숨에 HLB를 넘어서는 시가총액 2위 자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2.4%가량의 아쉬운 모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서는요. 그나마 반도체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아니고 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괜찮습니다. HLB, 알테오젠 그리고 이 옆쪽에 있는 리가캠 바이오도 0.1%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료 미용기기 관련 기업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휴젤은 2%가량의 상승, 클래시스는 0.3%가량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전도체 관련 기업, 신성 델타텍을 시장이 밀릴 때마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3%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고요. 자회페 엔터 지금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 오늘 나왔습니다. 1.3%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그리고 엔터주들 전반적으로 시세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요. 또 HD 현대 마린솔루션의 공모 청약이 진행이 되는 날이죠. 과연 이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가는 그런 블랙홀 역할을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LG 에너지솔루션 이후에 최대어로 평가를 받고 있는 공모주이기도 합니다. 업종 상위 종목들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 관련 기업들만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습니다. 음식료 관련 기업들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역시나 경기 방어주적인 성향이 나오면서 0.2%가량의 상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알아보시죠. 자, 시장 출발이 그닥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시장이 모두 1%, 코스피가 특히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급 상황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상승의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380억 원 넘게, 코스닥에서는 900억 원 넘게 매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100억 원 넘게 각각 매도를 하면서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세가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7원 정도 다시 오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어제 1,369원대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다시 올라가고 1,376원대에서 오늘 출발을 했고요. 간밤에 또 달러엔 환율이 155엔대를 돌파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엔저에 좀 동조화되면서 우리 원달러 환율도 함께 올라가는 이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볼까요? 이상엽 이사님과 먼저 얘기해 볼 텐데 어제 많이 올랐던 반도체, 2차 전지, 조선 이런 종목들 일제히 좀 업종이 하락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코스피 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좀 영향을 주는 모습인데 코스피 지금 상승 종목 한 350여 개, 하락 종목 한 630여 개, 그래서 한 300개 정도 많은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200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을 살펴보니까 지금 상승하고 있는 업종이 딱 두 개입니다. 지금 보험이랑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음식료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근데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지만 지금 플러스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보험, 음식료 업종에서 환율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추세적인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주춤할 때는 또 이제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 또 환율 수혜를 받으면서 최근에 또 상승 이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업종 흐름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좀 낙폭을 키웠었는데 지금 낙폭을 또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서부터 LG전자 20위까지 종목 중에 두 개만 상승하고 있거든요. 삼성물산이랑 삼성생명만 상승하고 있는데 그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캔들상 양봉을 보이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 긍정적이고 그러다 보니 코스피 지수 낙폭이 빠르게 지금 만회되는 축소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몇 종목 살펴보면 보험 업종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DB 손해보험이 0.8% 상승하고 있고요. 하이브에서 또 소송했다는 공식적인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0.7% 어도 쪽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코스모 신소재
1.79%, 현대로템이 1.7% 상승하는데 지금 방산업종이 지금 많은 종목이 어제는 우주항공과 함께 상승한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방산, 현대로템이 2.3% 상승하고 하나시스템 3.5% 최근에 수급이 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어서 좀 눈에 띄는 업종에서는 일단 방산 쪽이 눈에 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그래도 조금씩 하락을 만회하면서 다시 들어올리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SK하이닉스 2%대 하락으로 낙폭이 줄었고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가 10% 넘게 상승 탄력을 조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손윤호 팀장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정말 이게 개장 직후보단 다행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파락해서 시작했지만 양봉 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 양봉 전환을 누가 시켰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지만 일단 개인과 외인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수가 개파락해서 오르고 있는데 개인의 순매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제 쫓겨났던 개인이 오늘 다시 들어온다는 건데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개인 들어오네 우리 나갈게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조금 아쉽겠지만 다행히도 외인 순매도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그다음에 뭐 반도체랑 이런 것들은 제가 눌림목 공략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전환 돼가지고 오늘 오후장까지 양전환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정말 반도체 장비는 눌림목 공략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지금 정기가 개장 직후에 시장 상황이 괜찮지만은 왜 개파락을 해서 시작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는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정규장 마감까지도 거의 단기적인 차익 실을 거의 내비치지 않았고요. 코스피 200 선물 같은 경우도 종가에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일부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단기 재료 소멸이 두 번째가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메타에서 실적 발표한 다음에 뭐 2분기 가이던스가 전체적으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메타 같은 경우가 이제 LLM 거대 언어 모델도 개발을 하고 새로운 어떤 그들의 뭐 설비 증설도 하겠다고 했으니까 비용이 반영이 되겠구나 이런 모멘텀도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검색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하마스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미국에서 뭐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뭐 드론을 이용하고 공격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밤 같은 경우는 인질 영상까지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초전도체랑 곡물이 왜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다소 어지럽다라고 판단되니까 초전도체랑 곡물 쪽으로 단기적인 자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초전도체 관련 뉴스가 나왔나? 근데 성장주들이 살짝 밀렸다 시작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의 강세를 보이지만 정말 그 개별 종목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 초전도체나 곡물 쪽 개별 종목 매매하는 걸 말려드리지 않지만 가급적 2차 전지나 반도체 등 성장주들을 눌림목 공략해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 장 초반보다는 낙폭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더 자세하게 들어가 봐야 되겠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개장 특징주와 업종의 흐름 고은별 앵커와 체크해 보시죠. 네, 개장한 지 지금 12분가량이 흐른 상황입니다. 먼저 싱크풀을 통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섹터,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섹터는 특이하게도 소금입니다. 소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업계가 필수 원재료로 사용되는 정제소금이 부족해서 생산을 정면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나온 영향인데요. 국내 유일 정제용 공급 업체가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서 공장 가동을 열흘째 멈춰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오늘 소금 관련 기업 대표적으로 뭐 인산과 관련 기업들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검색 빈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옆쪽으로는 광고가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타가 시간외에서는 가이던스의 실망감으로 급락을 했긴 했습니다만 스레드의 활성 이용자 수가 트위터의 X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광고
광고 관련 기업들의 훈풍은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들도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거래량이 많이 쏠린 종목, 상승률이 높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지금 다양한 업종군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에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관련주들 다시금 상승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는데요. 대표적으로 삐아가 1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뷰티스킨 역시나 18%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소금과 관련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음식료 업종 가운데 보라티알이 20%가량의 강세, 인산과도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에코프로알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그동안 쉬어온 만큼 한 번에 강한 상승을 시도하는 걸까요? 10%에 가까운 오름세가 현재 구간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샘표식품과 같은 오늘 식품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눈에 띄고요. 플레이드에 앞서 광고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마린솔루션 역시나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HD현대 마린솔루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공모를 시작하는데 이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투자 심리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재 구간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소금 관련 기업들의 이슈로 인상가 지금 17%가량의 오름세 나오고 있고요. 전거래 상한가까지 상승했던 라이콤 자율주행 관련 기업입니다. 오늘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는 모습 2%가량의 오름세, 수급 공방이 조금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손해보험입니다. 지금 거래량 강하게 쏠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지금 몸값이 1조 5천억 원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우리 금융지주가 참여할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5%가량의 상승력, 삼성전자 1.7%까지 그래도 낙폭을 다소 만회해주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역시나 오늘 거래량 강하게 쏠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출발 상황 확인해봤고요. 자세한 종목 이야기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종목들의 흐름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는 1%대 여전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지금 조금 전에 시도를 했고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면서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먼저 이상엽 이사님께서 어떤 종목 지금 주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상승 시도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여럿 있는데 네. 소부장 쪽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이 4%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YIK였는데 오늘 이제 보면은 YC, YC 오늘 11% 상승하고 있고 소부장 쪽에서 흐름이 좋은 게 이제 TFE도 그렇고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액침 네. 냉각 중에서도 지금 살펴보면은 GST가 어제도 상승했었는데 오늘도 GST가 6%, KN솔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그 자율주행 쪽도 어제부터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부각받았는데 네. 뭐 피런티어나 모트렉스, 캠트로닉스, 넥스트 칩 등 그래서 일부 종목군들이 어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진다는 거 그만큼 투심이 좀 많이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구나라는 게 일부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에서도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거 긍정적이겠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 섹터에서 좀 몇 종목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2차 전지도 흐름이 좋습니다. 네. 좋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이제 대주전자재료 좀 이렇게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제도 상승했는데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실리콘 응급제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부장 쪽에서 뭐 실적 전망 좋은데 한솔 아이언스 오늘 한 2, 3% 상승 시도 나오고 있는데 관심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방산과 또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도 함께 엮이는 한화 시스템 한 3, 4% 상승하고 있었는데 이쪽도 최근에 수급이 좋고 이제 좀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초입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바닥권에서 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루닛 그리고 KH 바텍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종목들 골라주셨고요. 자, 이번에 손윤호 팀장님이 관심 가지시는 종목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우주항공 인공위성 쪽이랑 유리기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유리기판 조금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되고 네. 있지만 반도체가 만약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잘 나와준다고 한다면 낙수효가 그 유리기판으로 될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보통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제 2차 전지에서 전고체가 어떤 드림 체인저, 약간 실적 반영 시점까지 약 2년, 3년 정도 남았지만 정말 실적 드림 체인저가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게 전고체라고 한다면 반도체에서는 유리기판이라고 합니다. 제가 SK하이닉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는 의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정말 AI가 필요하고 AI를 위해서는 이제 HBM3가 필요한데 많이 팔리고 있다는데 얼마나 많이 팔릴까? 근데 흑자 전환도 모자라서 거의 컨센서스를 상당히 상회하는 실적에 반영을 했다고 한다면 비싼 것은 알지만 정말 수요가 증가를 하는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HBM 필두로 유리기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을 본다고 한다면 가장 대장급 종목들은 이제 뭐 필옵틱스나 뭐 JNTC나 HB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들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양봉인데 시가가 고가보다 낮기 때문에 양봉입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도 개파락 시작해서 시가보다 고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양봉. 그다음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도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시가보다는 고가가 높아졌기 때문에 양봉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매매를 잘하신 분들 위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리기판 중에서는 저는 미래컴퍼니가 유심히 보입니다. 미래컴퍼니가 이제 유리기판뿐만 아니라 전고체에 들어가는 장비 업무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컴퍼니 좀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쪽은 어떤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데다가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형 이제 인공위성은 발사가 되고 임무를 잘하고 11월부터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이 명확하진 않지만 5월 말과 6월 초 사이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남 사청에 인공청이 있는데 얼마 전에 기재차관께서 이 인공위성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6천억 원가량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인텔렌테크, 세트레가이,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 강세를 개인 투자분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공략을 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매매를 못하신 분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시스템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고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뭐 AP위성이나 인텔리아테크, 세트레가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하나씩 제시해 주시면서 오늘 시장 전략을 알려주시면 되겠는데 먼저 이상희 회사님 오늘의 핵심 키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2,600을 지키고 있는 쪽 기관의 코스피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주춤할 때도 기관의 수급이 이어지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외국인의 선물이 한 1,500억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관의 현물에서 한 2,000억 매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또 한 3, 4일 만에 또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부정적이긴 한데 그래도 또 이게 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2,600에서는 이상에서는 기관의 지금 뭐 방향성도 좀 체크해 볼 만하기 때문에 기관의 수급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겠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관 수급 오늘 마지막까지 잘 살펴보겠고요. 손윤호 팀장님은 오늘 키포인트 뭐라고 보세요? 네, 주요 기업 실적 발표에 따른 영향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는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투자분께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메타랑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보면서 그래도 정말 실적 발표가 투자분들 투심에 영향을 주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랑 메타 실적은 확인이 되고 있고 퀄컴이랑 IBM 랩리서치처럼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면은 좀 시장에 영향을 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포스코그룹, 삼성 SDI도 실적을 발표합니다. 저는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보통 반도체 기업들은 일찍 발표하는데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자신이 없는지 장 막판이나 장 끝나고 실적 발표하더라고요. 근데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2차 전지 투심이 개선이 됐듯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그룹, 삼성 SD의 실적 발표가 어떤 불확실성 제거 일환으로 보이면서 성장 섹터에 대한 투심을 꾸준하게 개선시켜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키워드 확인해 봤는데요. 조금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확정 실적도 발표가 됐습니다. 잠정 실적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IRA 이 세제 지원, 이 지원금을 제외하면 결국에는 적자 전환한 것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주가 흐름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 출발 준비해봤습니다.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 계속해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보기 전에 저희가 어제 이 데일리TV 파이널샷에서 제시해 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오늘 어떻게 출발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어제는 하이투자증권의 이청원 PB가 제안한 종목이었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를 어제 제안해 주셨는데 방산주를 좀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매수가 오늘 시초가로 26,3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8,5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는데 자, 코츠 테크놀로지 어떻게 주가 움직이고 있는지 현재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츠 테크놀로지 오늘은 조금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츠 테크놀로지의 주가 지금 0.7% 정도 상승하면서 26,200원에 거래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방산주들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야기들 많았죠. 코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전략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양질의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종목 선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선발 종목 골라주셨나요? 하이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브요. 하이브 오늘 또 이슈가 있던데 하이브 측에서 이 민희진 어도 대표를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까요? 우선적으로 그런 어도 관련된 그런 외적인 이슈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감은 이미 충분히 주가에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어떤 그런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 주가가 단기에 8%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어떤 우려감에 따른 매도가 나왔고 이미 현재 주가에 반영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라는 기본 대전제를 가정을 한다면 지금 하이브의 주가 레벨 수준은 굉장히 저평가된 구간으로 쉽게 매수하실 수 있는 밸류에이션까지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굉장히 높은 가격 매력도를 바탕으로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터업종이 전통적으로 1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감안했을 때도 1분기가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것은 이미 시장이 많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2분기부터 이익 성장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대비 영업이익 기준으로 30% 이상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앞서 말씀드린 어떤 외부적인 이슈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그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내부적인 갈등은 오히려 가격을 낮추면서 조금 매수 기회로 보시는 것 같은데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30만 원, 손절가는 박스 하단권이 1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하이브의 전략 저희 잘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 체크해 볼게요. 오늘 좋은 선발 종목 골라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 하이브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하이브가 오늘 장 마칠 때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일단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 시세를 잘 분출할 수 있을지 잘 달릴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저희 파이널 샷 프로그램에서 이 하이브의 주가 흐름까지 마지막까지 체크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또 오늘 특별하게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실적들 계속 보실 텐데 이런 실적 시즌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어떻게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준비한 특별 인터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를 볼 때는 보통 4가지를 보거든요. 추세, 그 다음에 순환, 사이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계절성, 시즈널리티, 그리고 불규칙 요인, 이렇게 4가지 요인을 보는데 추세 측면에서는 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한국 전체 실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결국 이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거는 사이클과 계절성인데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굉장히 한국의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믿을 거는 실적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3고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실물 경제도 그렇고요. 뭐 투자 자산 쪽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이맘때가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과연 내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될까라는 이제 관심들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일단 실적주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는 뭐 배당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주가치 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기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미래 전망이 밝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지금 상황으로는 뭐 실적주를 바라보는 거 굉장히 좋은 판단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1분기 실적 결론 말씀드리면 견조하고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이 과거에 뭐 2020년, 2021년까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지금 현재까지 누적으로 20조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를 따져보면 글로벌 주요국 기업 실적이 작년을 저점으로 이제 올해부터 반등을 하는데 그 중에 한국 증시의 실적 개선이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기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크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4월에 물론 이제 일시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을 육박하기도 할 때 외국인이 뭐 순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누적으로 4월만 보더라도 외국인이 3조 3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기록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분기 실적이 계속 양호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환율이 뭐 특별히 크게 변동성만 보이지 않는다면 당분간 외국인의 순매수 추세는 지속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투심은 당분간은 이제 실적 시즌 맞이해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닝 시즌 맞이해서 당연히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먼저 사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시장의 컨센서스를 깨고 훨씬 더 좋은 전망을 내놨습니다. 당연히 기대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사실상 이번 연도 1분기에 들어와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 주에 대한 이런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을 할 겁니다. 목격을 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반도체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의 반도체 업황을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수출도 잘 되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나라의 수출이 4월 달 1월부터 20일까지의 수출을 본다 그러면 중요한 역할을 반도체 수출에 담당을 했었거든요. 물론 거시적인 환경 굉장히 좋게 가고 있지만은 지금의 주가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상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물가가 치솟고 아니면은 또 금리가 하방 압력에 대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 둔화되고 있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뭐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에 대한 인기가 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지금 실적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 심리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는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기술력. 뭐 반도체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한 삼성전자도 열심히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죠. 이거는 좀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던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1조 원 이상 더 나온 거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됐고요. 결국 지금 주가는 내년까지 이 업황 호황이 개선될 것이냐라는 가정이 있어야지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실적으로 보면은 2024년은 물론 2025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은 개선될 것이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고요. 과거의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반도체가 업황이 개선돼가지고 호황 이후에 꺾이는 사이클을 보더라도 적어도 2년은 갔었거든요. 그 얘기를 보면은 그 과거 경험의 바탕에서 근거해서 판단을 해보면은 내년까지 실적이 좋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올해는 반도체 피크아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는요, 사실 저는 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사실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고환율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업종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수출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환율이 높아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사실상 이제 환율의 측면에서 마진이 더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달러로 받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번에 뭐 이란과의 이스라엘의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뭐 환율이 폭등했을 때 강달러의 지속이 됐었을 때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 자동차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제는 이러한 강달러 지소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기본적인 모멘텀은 있죠. 자동차주엔 수출에 대한 기본적인 모멘텀은 있어도 주가 측면에서 올랐던 이유가 환율적인 측면이 컸었기 때문에 저는 약간 뭐 슬쩍을 확인하고 나서 퀘스천 마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실적이 크게 개선됐는데 주가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인 즉슨 이제 코스피 시장과 자동차주의 PR 멀티플 갭이라고 보는 멀티플 할인율 차이가 역사적으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 보면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실적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좀 상향 조정되고 있어서 올해에도 실적 자체는 견조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완성차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 동안 여러 이유, 통화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많이 조정을 받는다면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제 부품주, 특히 이제 현대차에 노출이 큰 이제 현대모비스와 같은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서 올해 실적 시즌, 1분기 실적 시즌에도 마찬가지고요. 양호한 실적 발표가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을 완성차와 좀 부품주의 차별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상태에서 가장 수혜를 받았던 것이 또 은행주, 그다음에 금융주였단 말이에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에 저는 뭐 이번에 뭐 영업이익 측면도 그렇고요, 실적도 그렇고요, 그냥 업황 자체를 봤을 때도 뭐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요, 빨리 힌트를 얻으시려고 그러면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읽어야 되는데 외국인들 참 많이 팔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종목을 대부분 많이 팔았는데 굉장히 의외로 금융주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더 드러났거든요. 최근에 들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먼저 금융주에 대한 관심들을 보여왔고 다른 곳에 매도세를 던지지만 오히려 매수세로 들어온 업종이 이제 금융주란 말이죠. 이런 점에서 빨리 눈치를 채고 사실상 이제는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요. 저는 뭐 은행주, 금융주, 저는 뭐 실적 시즌 맞이해서
저는 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또 하나가 대표적인 또 저 PBR주 아니겠습니까? 이게 총선 때문에 순간 영향을 받아서 약간 투심이 잃어가긴 했지만 뭐 최근에 이제 정부가 다시 한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도전적으로 또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혀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수혜를 또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다, 높게 평가하고요. 이런 점에서 저는 금융주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융주라고 하면 은행, 보험, 증권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이 제일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로 작년에 은행들이 많이 충당금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 기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물론 H지수 관련된 이제 충당금 이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기업별로 좀 차별되게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최근에 또 H지수가 반등하고 있어서 관련된 불확실성도 완화되는 것도 은행 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금융주 전반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로 많이 올랐는데, 보험 같은 경우에 보면 딱히 당장 밸류업 프로그램을 만족할 수 있는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올 게 없습니다. 뭐 그런 점이 또 부담인데다가 1분기 실적을 보면 제도 개편 이후에 보면 그 전체적으로 보험 업종들의 1분기 실적이 여러 이유들로 회계제도 개편 이후에 좀 부진할 걸로 전망되는 점도 보험업 쪽에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권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PF 말씀드린 것 같이, 그리고 해외 부동산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충당금을 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번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을 보면 이제 증권 보험보다는 실적 시즌에 은행 업종이 가장 양호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자체는 그렇게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 뛰어나게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업종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주가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저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을 해소할 만한 액션들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밸류업에 대한 방향성이 결국에는 얼마나 강력하게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이벤트는 5월 말 그리고 뭐 6월 정도가 되면은 이 밸류업의 추가적인 방향성이 발표가 될 텐데, 이 내용을 살펴본 이후에 좀 주가에 대한 촉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만으로 주가 상승을 전망하기에는 이 은행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강한 매력도를 느끼기 어려운 수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뭐 반도체, 그다음에 자동차, 유틸리티 이렇게 좀 꼽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자동차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투심이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특히 이제 SUV에 대한 북미 시장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정면,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수출주 중심으로 굉장히 저는 눈여겨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는 이제 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가 이제 방산인데 로템이죠, 당연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궤도를 만드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뭐 지금 방산에 대해서, 또한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방산주에 대한 관심들이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자동차, 반도체, 유틸리티, 방산 이렇게 쪽으로 조금 섹터는 정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올해 이익 증가율에서 가장 큰 부분을 설명하는 게 IT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 이상의 증가율을 설명하는 게 IT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소외받았었던 이렇게 업종이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좀 주가가 많이 바뀌는 업종인데,
최근에는 저는 좀 이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실적 자체도 전기료 인상 효과를 딛고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비용 이슈가 있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우려가 좀 커졌지만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해외에 있는 유틸리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커진 영향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유틸리티 업종까지 같이 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올해 가장 큰 이벤트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다라는 거고요. 9월과 10월로 가면은 어쩔 수 없는 미 대선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 자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7월에 있어야 될 금리 인하가 하반기 혹은 뭐 4분기로 이연된다 보니 주식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더불어서 이제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9월과 10월에 존재한다라고 본다면 10월 말까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식을 좀 매수하기보다 주가가 많이 빠지면 실적 개선은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매수하고 주가가 많이 그 다음에 반등하면 좀 차익 실현하고 이런 전략이 좀 유효할 걸로 보이고요. 뭐 이제 전반적으로 다시 사가지고 좀 많이 가는 전략은 10월 이후에 대선 관련한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나면 확실히 주식 시장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하든 어찌됐든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0월 말까지는 좀 그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그리고 10월 말 이후 11월부터는 본격적인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개장한 지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시장 일단은 뭐 엇갈리는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까지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지 전략 좀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네, 5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과장님. 자, 오늘 SK하이닉스의 실적도 확인했고 오후엔 또 현대차 실적도 발표가 되고 여러 가지 혼재된 상황인데요. 살펴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1시간 정도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메타 실적 발표가 부진하게 되면서 뭐 전반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그동안 좀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차익신에 대한 물량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지금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컴콜에 대한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향후에 이제 AI 수요나 사실 이번 실적에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좀 낸드 쪽에 대한 흑자 전환에 대한 주목도가 좀 높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분기 때부터 또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조금 더 상향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개장 이후에는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 대부분 마이너스였는데 몇몇 종목들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면서 조금 외국인 수급에서도 조금씩 이제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2차 전지 뭐 오늘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 5대1로 하게 되면서 거래가 재개되면서 물론 시작 시에는 한 10% 정도 상승이었지만은 조금은 이제 그 상승분을 조금은 줄여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와 지금 2차 전지 간의 수급의 이런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세 번째는 물론 오늘 조선사들도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나 이제 한국조선해양 이제 실적 발표가 있고, 물론 오늘 시작할 때는 하나오션 오늘 노무라 리포터에서 매도 리포터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노무라 리포터 예전부터 사실 하나오션에 관련해서 셀 리포터가 계속 꾸준히 나왔었는데 목표가를 18,000원, 그러니까 업사이드 자체가 거의 한 마이너스 45% 정도에 대한 목표가를 대신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사실 하나오션이 워낙 이제 실적이 잘 나오고
향후의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영향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1분기 때 그 조선사들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그런 투심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 좋아지는 형국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증시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오후장 저희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이제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가 오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략도가 계속 꾸준히 나와왔었고 울산 공장이나 미국에 있는 조지악 공장도 하이브리드 이제 라인업을 계속 꾸준히 전환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도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전략들을 계속 꾸준히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뭐 그 뉴스 관련해서 개소세 감면 연장을 이제 하이브리드는 제외한다 얘기 나오긴 했지만은 코리아 FT 관련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플러스인 상황을 봤을 때 큰 영향은 없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에 대한 성장 속도가 더 가파르게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주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머크와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아이테오젠 그리고 뭐 유황연의 어떤 렉나전 이런 폐암 치료제 관련된 이슈들이 오늘 머크나 아스트라제네카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메타가 지금 그동안 상승을 했던 흐름을 조금은 투심을 끊기는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저녁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과 같은 특히 AI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던 이제 그 빅테크 업체들의 실적 발표와 그리고 가이던스에 대한 제시로 인해 가지고 오늘 오후장에서는 AI 관련 주들이 조금씩 반등하는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데일리 TV의 유튜브 채널이 또 하나 있는데 채권부에서 무료 공개 녹화를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증권의 공동락 부장이 출연해서 앞으로의 금리 향방이라든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공동으로 녹화를 하면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고요. KG타워에서 열립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참여자분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오늘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오전 8시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